안녕하세요. 화상한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울회생법원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 내 뒤엎인 거죠. 1심에서는 면책 불허가 채무자가 항고했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면책을 허가한 사건입니다. 케이스 9번. 채무자가 대출금을 이제 뭔가를 받았어요. 대출금 1억 원을 받아서 6천만 원은 특정인에게 지급하고, 송금을 했는지 뭐 하여튼 지급하고 3,820만 원을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과의 관계, 특정인에게 거액을 송금한 경위 등에 관한 파상관계인이 자료 제출 요구에 채무자가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채무자가 이혼한 전 남편의 소개로 알게 된 특정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6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건 결국 6천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이 특정인이 돈을 갚지 않았고, 특정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가 있다. 그다음에 돈을 송금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으나 이제 특정인에게 지급한 걸로 보니까 송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줬겠죠. 그래서 송금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으나 특정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 등은 빠짐없이 제출한 사실. 이런 걸 놓고 보면 뭐 허위로 진술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수표로 인출한 3,820에 대해서는 대출을 알선했던 사람들이 수수료, 사업자 등록 비용 등에 필요하다고 하여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불과하여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 은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9라 47. 아무튼 면책 불허가 설명이 다소 뭐 부적절해도 좀 여러 가지 어떤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에 불과하지 설명 의무 위반은 아니다는 얘기죠. 결국은 좀 뭐 많이 봐준 겁니다. 저도 옛날에 기억나는 게 아마 그분은 사기당한 것 같아요. 무슨 인천 쪽인가 어떤 음식점을 인수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로 그 채무자 어떤 아줌마였는데 중년, 그분 명의로 영업을 계속 하다가 영업을 폐업하기 직전에 몇 달 동안 뭐 그 아주머니, 사업자 명의 아주머니 돈으로 1억이 들어갔다 빠지고 그 다음에 대출을 막 일으킵니다. 저축은행에서 막 한 1억 얼마를. 결국 한 2, 3억이 훅 달아나고 자기는 파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설명을 제대로 안 하죠. 뭔가 이용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아니면 이용을 당했든지 아니면 공모해서 그 대출을 빼먹고 매출이 있으니까 이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파산 면책으로 날리고 나머지는 이제 돈 갖고 튀고, 그 돈 갖고 튄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요. 뭐 사실혼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그래서 결국 면책 불허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건은 이 사람들이 형사 고소를 해라. 근데 결국은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결국은 면책 불허가 시키고 끝났는데 뭐 그 사건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낫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너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형사 고소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이 직접 형사 고소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아 사기죄를 처벌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판결문만 있으면 되게 좋죠. 자기가 사기 피해자로 적시되면은 굳이 소명이 된 거죠. 아, 6천만 원을 누구한테 뜯겼구나, 못 받았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출을 알선해준 사람들은 또 조직이 있어서 수수료를 뭐 20, 30%씩 받죠.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쪽 브로커들한테 어떤 수수료도 상당히 나갈, 그렇죠?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1억 원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면책 불허가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봤을 때 다소 좀 불충분하더라도 설명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돈이 건너간 증거는 있다라고 본 거죠. 독촉 사실. 그 다음에 뭐 이 대출 브로커들한테 통상적인 관행적으로 수십 프로 뛰어가는 관행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채무자가 뭐 이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진실은 신만이 알죠. 채무자만 알고. 그렇지만 채무자가 극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관성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한 항고심에서는 나름대로 채무자를 국률하게 측은하게 여긴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항고심에서는 면책을 허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량 면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량 면책을 해줄 수도 있죠. 설사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재량 면책, 뭐 채무자가 지금 나이가 많고 소득이 거의 없고 이 채무를 뭐 건강도 안 좋고 이 채무를 변제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재량 면책 사유도 많죠.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경우에 불과하다. 불충분한 경우하고 설명 의무 위반은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은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게 약간 아다리가 좀 안 맞는 수는 있어도 아예 설명을 안 하고 뭐 모르겠다 거부하는 경우하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얘기를 하는데 아기가 조금 다소 안 맞을 수는 있죠. 그게 100% 맞추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60, 70% 정도면은 뭐 넘어가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